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전기자전거를 타시면서 브레이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기자전거는 덤프트럭이나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엔진도 굉장히 좋고 파워도 있죠. 엔진과 파워가 좋으면은 똑같이 제동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덤프트럭에 중형 자동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고 작은 브레이크 패드로 제동을 걸어줘야 되니까 패드 수명이 굉장히 짧겠죠. 빨리 갈아줘야 되겠죠. 저도 이걸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한 달 만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마모가 됐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레버를 꾹 잡고 탔는데 그 사이에 브레이크 패드 절반이 날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보는 부분이 모터가 몇 와트짜리다, 파워가 얼마나 나온다, 어떤 배터리를 사용한다, 수명이 얼마나 길다, 몇 시간을 탈 수 있다, 이것만 보시지 어떤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지는 잘 안 보시죠.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고성능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성능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제동 시 잡혀주는 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판때기예요. 이 판때기를 뭘로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판때기를 손으로 잡냐, 고무로 잡냐, 돌멩이로 잡냐에 따라서 제동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잡혀주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서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그 디스크 로터를 잡아주는 캘리퍼가 기계식인지 유압식인지, 유압식에서도 피스톤이 2개인지 4개인지,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잡아주냐가 중요하지 이 판때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자전거를 구매를 하실 때 배터리와 모터만 보지 마시고 브레이크도 한 번씩은 봐주세요. 그럼 전기자전거에서 탈거한 브레이크를 가지고선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전원차단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기자전거를 타시면서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를 보시면 이렇게 선이 2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는 유압선이고요. 이게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그냥 와이어가 속선이 들어가 있겠죠. 아래쪽에 전원차단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전원이 차단이 되는 센서예요. 막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전원이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전원을 차단을 시켜주면 제동이 조금 더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센서를 한번 빼봤습니다. 좀 많이 쓰는 제품 같아서 제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모델명은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따로 특별한 건 없죠. 뭐 선이 연결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선이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뭘까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자석이죠. 여기에 제가 새로 된 베어링을 한번 놔볼게요. 레버를 잡으면은 기울이는 거 아닙니다. 이쪽 실린더 안쪽에 자석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레버를 잡으면은 자석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뒤쪽으로 빼면은 자석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석이 앞으로 가서 센서를 붙이거나 떨어뜨려 가지고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얘가 센서인데요. 얘를 한번 제가 뜯어봤어요. 한쪽을. 굉장히 밀봉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잘 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 끊어져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원을 연결시켜주고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원 차단은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에서 탈거한 캘리퍼를 완전히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마노 XTR M985고요. 좀 된 모델이에요. 요거는 중국산 캘리퍼 같아요. 중국산으로 보입니다. 여기 메이커는 제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안 좋게 얘기할 거거든요. 안쪽에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죠. 이 피스톤이라는 거는
안쪽에 박혀 있다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유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와서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서 제동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반짝반짝하고 얘는 하얀색이네요. 얘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고 얘는 스틸이에요. 일반 쇠는 아닙니다. 자석을 붙여보니까 자석은 붙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게는 좀 나가요. 다른 소재인 것 같아요. 왜 세라믹을 쓰고 이쪽은 스틸을 썼을까요? 우주선에도 세라믹을 붙이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깨지죠. 얘네들은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져요. 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열 전달이 잘 되겠죠. 왜 열 전달을 안 해주게 차단을 시키려고 하냐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에 닿게 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 기름을 끓일 수도 있겠죠.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은 세라믹을 쓴 거예요. 이 안쪽에 오일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라던가 공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팽창을 할 수도 있고 수축을 할 수도 있고요. 오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수축이나 팽창이 거의 없겠죠. 세라믹을 쓰는 게 좋겠죠. 얼마나 열 전달이 잘 될까요? 갑자기 궁금하죠? 테스트를 해볼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라믹 피스톤이고요. 이 세라믹 피스톤에다가 물을 5방울 올려놓고선 끓여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불 위치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라이터를 켜고 시작을 눌러 볼게요. 시작. 끓으면은 바로 스톱을 할게요. 네, 끓기 시작하죠. 27초 71. 27초 71. 별걸 다 하네요. 네, 끓죠. 한 22초 정도 보면 되겠네요. 확실히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게 열 전달이 조금 더 느리죠. 그리고 또 장점이 세라믹이 훨씬 더 가벼워요. 무게로 따지면은 얘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세라믹이. 뜨거. 블리딩의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품마다 이제 블리딩은 다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캘리퍼 쪽에서 주사기로 오일을 채운 주사기를 꼽아 가지고선 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그러면은 이쪽에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순환이 되겠죠. 컵을 꽂아서 이쪽에서 밀어 올리면은 안쪽에 안 좋은 기름들과 기포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쭉 빠져나오겠죠. 그걸 블리딩이라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 분리를 했냐면은 제동 성능이 너무 떨어졌어요. 소리도 나고 제동성이 떨어져 가지고선 다른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셨는데 얘네들을 분해했을 때 안쪽에서 오일이 별로 안 나왔어요. 보통 호스를 꽂으면 호스에서도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캘리퍼들 반으로 딱 쪼개도 오일이 쫙 새야 되는데
반으로 쪼개있는데 오일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일이 별로 안 들어있었다는 얘기겠죠. 공기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블리딩을 하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블리딩을 하면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캘리퍼를 두 개를 붙여놨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쪽은 브레이크 호스가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개는 얘네 캘리퍼를 체결하는 볼트라서 상관이 없고요. 이쪽에서 호스가 나와요. 브레이크 호스가 나오고 이쪽이 블리딩 하는 구멍이에요. 다른 구멍은 없어요. 그럼 여기로 블리딩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여기다가 블리딩을 하면 되겠죠. 시마노 제품을 한번 볼게요. 시마노 제품도 구조는 거의 동일해요. 생긴 게 좀 다르죠? 네, 생긴 게 다릅니다. 시마노 제품은 블리딩을 할 때 이렇게 꽂죠? 꽂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있어요. 여기다가 꽂아서 주사기를 연결해서 오일을 밀어 올리고, 물론 이제 오일을 집어넣기 전에 이 볼트를 풀어서, 다 푸는 건 아닙니다. 다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조금만 풀고서 오일을 집어넣으면 오일이 들어가요. 여기 끝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이 꽉 잠그면 막혀요. 조금만 풀면은 구멍이 오픈이 되고요. 주사기를 누르면은 이 안쪽으로 오일이 들어가고 얘를 잠그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없어요. 호스를 꽂을 만한 구멍도 없어요. 구글에서 이 제품 블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열어봤어요. 열고선 여기에다가 뭔가를 꽂아서 오일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꽂힐 만한 데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블리딩 툴, 다른 회사 제품들도 다 꽂아봤는데 맞질 않아요. 혹시나 해서 먼저 이 나사를 한번 볼게요. 나사에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이 시마노에 꽂혀있던 거를 한번 껴봤어요. 맞아요. 이게 끝까지, 이 끝에서 이 구멍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얼추 비슷하거든요, 길이가. 이 끝에도 모양도 비슷하죠. 얘네들이 끝까지 들어가서 이 구멍이 막히면은 성공한 거죠. 이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여기로 다시 기름이 새버리겠죠. 여기다가 왜 이거를 꼽아 놨을까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마개죠. 이것만 있으면 블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블리딩을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거 하나 달아주면 되죠. 이게 맞는다 그러면 규격은 맞아요. 들어갔을 때 이게 있으면 쉽게 블리딩을 할 수가 있겠죠.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나사를 꼽아놨는지. 뒤쪽 캘리퍼, 얘는 분해를 하지 않은 건데도 뒤쪽 캘리퍼를 보면은 똑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블리딩 구멍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 시마노 제품 한번 구해가지고 꽂아보세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요. 봤을 때 규격은 동일해 보여요. 나사 끝에 마무리까지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왕 껴줄 거 이거 껴주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브레이크 패드 교체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제가 좀 많아 가지고요, 정리를 다시 하고, 여러분들이 순정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시다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때가 되겠죠. 패드가 마모가 다 됐어요. 그럼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패드를 교체하려고 패드를 꺼내서 보니까 이게 순정 패드예요. 원래 이 자전거에 달려 있었던 패드예요. 이거는 B01S라는 시마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의 브레이크 패드예요. 이거를 보고서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죠. 구멍도 똑같고 브레이크 패드마다 모양이 조금 다르게는 생겼는데요, 이 규격을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껴볼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패드를 끼겠죠. 보기 편하게 쪼개진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피스톤도 원래대로 다시 집어넣어 놓고, 순정으로 있었던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죠. 이렇게 끼워서 핀으로 연결하면 끝이겠죠. 패드가 마모가 다 됐어요. B01S라는 시마노 제품이에요. 안 들어가네요.
이쪽은 들어가요. 이쪽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안 들어갈까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순정으로 달려 있었던 거고요. 30.34 30.33 30.34가 나오네요. 순정이 30.34예요 그리고 시마노 B01S 30.71 사이즈가 다르죠. 0.37mm의 오차가 있어요. 시마노께 0.37mm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품만 그럴까요? 제가 이것만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패드를 교체하러 오셨는데 패드를 꽂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쪽 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요. 재밌죠? 요것만 제가 세 번째를 봅니다. 그러면은 뒤에는 어떨까요? 뒤쪽에서도 패드를 분리를 했어요. 패드를 분리를 하고 얘를 한번 더 볼까요? 얘가 B01S예요. 얘는 들어가요. 얘가 이상한 거죠. 얘가 억지로 만약에 낑겨 가지고서 집어넣었다고 해도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피스톤이 밀려 나와야 되는데 피스톤이 밀어주지 못하고서 얘들이 삐뚤어지면은 패드가 한쪽으로 날이 갈리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패드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들어간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간 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얘를 뻥튀기를 시켜서 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대각선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로터 면에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것도 봤어요.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만 마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드를 꼈을 때 완전히 딱 밀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밀착이 되지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 엊그저께도 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는 잘 들어가니까 이쪽은 손댈 필요가 없고요. 얘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만 갈아내면 어때요? 줄을 가지고선 쇠 줄을 가지고서 이 면을 다듬는 거예요. 0.37mm를 날리는 거예요. 0.37mm 정말 눈곱만큼이거든요. 0.37mm를 날려가지고선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패드를 교체할 때마다 패드 한쪽을 0.37mm로 갈아야 되겠죠. 그러느니 캘리퍼를 0.37mm 날려버리는 게 낫겠죠. 맞죠? 계속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니까 양쪽 똑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갈진 않을게요. 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대고선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었어요. 금형이 그렇게 나온 건가 봐요. 금형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죠? 브레이크를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더 좋은 걸로. 제가 총평을 하자면요, 전기자전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모터와 배터리, 시간 이런 것만 보시고선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브레이크거든요. 잘 달릴 수가 있으면 잘 써야 되겠죠. 고가의 아주 비싼 이제 산악용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포피스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포피스톤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피스톤이 한 개죠. 이쪽에도 한 개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걸 투피스톤이라고 해요. 포피스톤은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더 퍼지죠. 제가 타고 다니는 이제 올마운틴 자전거에도 포피스톤이 달려 있어요. 적은 힘으로 제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자전거에는 포피스톤이 맞는 것 같아요. 포피스톤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애들이 있고 저렴한 애들이 있는데 비싸지 않은 포피스톤이 있습니다. 제품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브레이크 패드예요. 포피스톤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이게 순정으로 달려있는 브레이크 패드고요. 면적 자체가 다르죠. 제동을 잡아주는 면적이 넓어지면 성능도 좋아지고 패드도 오래 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포피스톤이 전기자전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명도 길고요. 제동력도 좋고요. 기계식보다는 유압에서도 포피스톤.
그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은 그 브레이크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